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간증사연 네 번째 이야기. 우리 집에 귀신이 산다. 주님을 알게 된 그 사건. 챕터 2. 둘째 마당. 아버지 앞에 나타난 흰 존재, 그리고 남의 담을 부숴버린 사건.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가족은 설레는 꿈을 안고 큰 저택으로 이사를 하고 아버지의 사업도 잘 되면서 좋은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아버지께서 첫 사고인 눈이 온 현관 계단에서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미끄러지시면서 유리창이 깨지고, 그것으로 인해 아버지의 손목 동맥에 상처를 주어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방이 많아서 저희 집에 어머니의 먼 친척 조카 중에 젊은 아저씨가 한 분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는 경호원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분이 이제 권총을 가진 것도 보았었습니다. 참 신기했죠. 처음 보는 진짜 실물 권총을. 각 잡힌 그분의 모습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은 무언가 정말 다르구나. 그분이 우리 집에도 사니까 우리 집도 도둑 걱정은 없겠다. 그런 유치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막 친구들한테 자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청와대 경호원 아저씨가 친척이 사는데 나 총도 봤어, 이러면서 막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이제 다른 곳에 지내다가 우리 집에서 그냥 방 하나 놓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그냥 지내라, 그렇게 어머니가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청와대에서 이제 밤새 근무하는 당직을 서고, 하루는 이제 쉬는 그런 2교대 그런 근무 일정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 경호원 아저씨는 청와대에서 그때 당시 이제 당직이라 집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당시 아버지는 이제 운전기사와 동네 병원을 막 부랴부랴 급해서 막 이거를 막 막으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그 손상된 동맥지혈을 그 병원에서는 힘들어했고, 결국은 그 당시 이제 청와대 계신 아저씨를 어떻게 연락해서 그 도움으로 그분이 이제 경찰서까지 이제 연결을 이렇게 해주셔서 경찰차의 도움으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서 이제 지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뭐 청와대 경호원이라 하더라도 경찰서나 지구 파출소 같은데 연락해서 청와대 경호원인데 아주 모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어려워한다라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이제 무사히 큰 병원으로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의 첫 귀신의 장난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다행히 건강하게 이제 조치를 받고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위치가 그 당시에는 이제 문화에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 사건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죠. 그리고 다시 조용히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계속해서 술 드시는 일이 항상 잦았고, 당시에는 대리운전이 없었기 때문에 술 취한 채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흔한 때였습니다. 그냥 술 먹고 운전 아주 흔한 일이었죠.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쩌다 보니 이제 운전기사가 개인 일이 있어서 쉬는 날 아버지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집에 오시고 계셨고, 또 접대를 하셔서 어쨌든 약주 한잔 하시고 술에 취해서 이제 운전하고 오셨던 거죠. 그 차를 넣어두는 실내 주차장 공간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셔터를 열고 이렇게 쭉 열고 차를 이제 안으로 넣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밤에 이제 마중을 나와서 이제 셔터를 안에서 이렇게 열고 있었고, 아버지의 차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시지 않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어머니가 지금도 회상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앞에 무언가 본 것처럼 만취된 상태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악 소리를 질렀고 후진을 하셨으며 그 셔터문을 닫으려고 하던 어머니는 그저 후진하는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실내 주차장으로 들어왔던 차는 후진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고 도로를 계속 후진해서 주행하면서 다른 집의 담을 부셔버렸습니다. 차가 한 3분의 1가량 뒤 트렁크가 부서졌고 다른 집 담벼락도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여기 구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때 집의 구조. 그때 당시 이제 집이 이렇게 있다면 집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이. 여기가 이제 골목이고 이제 저희 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옆에 집들은 이렇게 올망졸망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로고 여기는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큰 길 도로가 나오게 돼 있고요. 여기도 이제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도로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운전을 여기서 한 2차선 정도 되는 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와서 여기가 집 대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옆에 이제 수의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 수의실 겸 뭐 여기가 이제 운전기사가 쓰는 이제 방이고 집은 이렇게 크게 여기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 그 뒤에 이 뒷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뒷채로 가는 이렇게 약간 좁은 이 길이 있었고요. 집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주차 공간이 실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도 방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안에 실내 공간 안에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이 옆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총 높이로 따지면 밑이 있고 그러니까 언덕 축대니까 여기가 축대같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보면 그보다 높은 곳에 이제 마당과 원래는 요 앞마당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수영장. 그 수영장을 잔디로 메꿔버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려가는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이 계단이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실내 공간에 이렇게 자동차를 주차해 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바퀴가 있으면. 그래서 아버지는 여기 셔터가 있고 그 셔터를 어머니가 이제 여기서 초인종을 아버지가 이제 여기다 대놓고 걸어가셔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면 뭐 어머니가 이제 알고 아버지 오셨구나 하고 알고 이렇게 내려가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셔터문을 열죠.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진해서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여기서 갑자기 으악 소리 지르면서 다시 어머니 이제 셔터문을 내리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다 들어오셨네. 문을 열고 다시 그냥 후진 상태로 그냥 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을 해서 계속 백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이 집 대문이 있고 지금 한 요만한 조그만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문 여기 담벼락을 빵 하고 쳐버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 차가 이렇게 걸쳤습니다. 여기도 이 담벼락 우르르 무너지고 딱 여기가 대각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던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는 이제 반쯤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 걸친 채 아버지는 소리만 지르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통금이 있었던 때라 12시가 넘은 시각에 아무도 없는 고요한 거리에 이웃 주민들이 다 깨어났고 담벼락이 부서진 그 집 주인도 놀라서 이제 뛰쳐나와 보니까 부서진 담과 망가진 차와 소리 지르는 아버지까지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하면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냐 하는 게 딱 그 소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야경꾼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통금을 안 지키는 사람을 이제 잡아가는 일이었는데 밤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야경꾼이 저희 이제 사건을 발견을 했고 파출소로 신고가 들어갔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많이 모였었습니다. 아버지는 담과 자동차도 막 내버려 두고 집에 이제 막 뛰쳐서 들어오셔가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 가족들만 찾았습니다.
제 형제들은 다락방과 옷장 등에 숨어가지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막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찾았으니까. 그렇게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제 외할아버지와 이제 외삼촌들이 오셨습니다. 그 부서진 벽과 잔해들을 이렇게 막 치우시고 그 이웃집 자동차로 이제 옮겨가지고 제자리로 막 갖다 놓고 옆집에 100번 이상을 사죄할 정도로 죄송하다고 말을 했고 담을 복귀시키겠다고 복원하겠다고 이제 시멘트와 막 벽돌, 블럭 등을 사와서 마무리 짓던 기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도대체 정작 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는 숙시에서 깨어나시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오셨지만 어머니에게만 한 가지 이야기를 했고 저희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으나 나중에 저희에게 어머니께서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를 알려주셨고 저희는 그것을 한참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얀 형체를 가진 사람 같은 것이 실내 주차장 구석에 아버지를 보면서 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인가 생각했지만 이미 어머니는 셔터문을 내리려고 아버지 차량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운전석 쪽에서 바라볼 때는 앞에 있는 그 존재는 분명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려드리면 그 주차장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방이 하나 있다고. 이 방도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방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위에 마당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층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계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서 이제 차를 운전해서 여기가 셔터를 조종하는 그 셔터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 셔터가 쫙 올라가면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가 자동차가 밖에서 이렇게 도로로 들어오려면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떤 형체가 이렇게 아빠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이게 싹 이렇게 다가와 오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쓰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술 취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놀랬던 거죠. 도대체 그게 뭔지. 무언가 막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고 점점 다가오더랍니다. 아버지는 무서워서 술 기운의 그 존재로부터 물러나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고 악셀을 밟은 것인데 그래도 그 존재는 아버지에게 점점 오더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어머니는 여기서 이제 셔터를 내리셔야니까 어머니는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존재는 여기 있었고 이 존재가 이렇게 앞으로 왔던 거고 어머니는 여기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나가는 거를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후진하는 거를. 하얀 물체가 그리고 그 기분 나쁜 웃음 그리고 점점 다가오며 이성을 잃고 후진하다가 골목 다른 집의 담벼락까지 부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아버지는 차 앞에서 서 있는 그 하얀 형체를 보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결국 차문을 열고 뛰어서 집으로 막 인사불성으로 도망간 것이고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막 절실히 찾았다고 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답니다. 무슨 저승사자와 같은 느낌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얀 형체는 이후에 아버지에게 쫓아오지는 않았지만 분명 아버지는 두 눈 똑똑히 이상한 사람의 형체를 한 하얀 존재가 왔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본 첫 귀신의 형체는 그렇게 자동차 사건으로 처음 나타났고 아버지가 손목을 다치시고 몇 달 뒤에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입맛도 없어지고 몸이 조금씩 아파지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큰 병을 불러오는 시작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하얀 존재는 저도 제 형제들에게도 저희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집안의 가장 중요한 가장부터 건드린 그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한 사람은 당시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던 둘째 누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집요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다음 영상을 보시기 전에 검색하실 단어가 있습니다. 폴터가이스트. 폴터가이스트. 그 폴터가이스트 현상, 그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물리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에.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다음 영상을 보아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저희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도 눈에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귀신부터 쫓아내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몫입니다.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